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아파트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은 첫째는 신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이 있겠죠. 재건축 아파트가 되려면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들어가서 신축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런 수요가 많잖아.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대가 좀 단단하게, 강하게 딱 이렇게 수요청이 결집돼 있어요. 신축이란 데는. 그런 반면에 재건축으로 가면 30여 년 가다 보면은 이게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가 있고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가 있잖아. 그렇죠? 여보세요? 네네.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와 재건축이 잘 될 것 같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오래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나기 시작을 해요. 가격 차이가. 그다음에는 그 사이는 일반 아파트단 말이에요. 네, 요 일반 아파트는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 전체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그 아파트가 속해 있는 지역적인 호재, 개발 호재든 지역에 있는 도시 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반영이 되어서 현재의 가격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강남은 강남대로, 여기는 창동 기지대로, 뭐 저쪽에는 마곡지구 없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에 있는 가격 형성은 특수하게 이 아파트만, 아이파크만 따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지금 지은 지 한 15년 이상 됐죠. 네, 자, 15년 이상 됐으면은 점점 아직은 멀었지만 20년, 25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좀 될 만한가 안 한가를 사람들은 관심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구입을 하신다면 그걸 보면서 재건축 될까 안 될까 그걸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냐? 거의 안 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워낙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15년에서 20년, 20년에서 25년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다른 아파트보다 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네. 고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건 거주하는 거야. 더블 역세권이고 뭐 거주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투자 가치로서 이 아파트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다른 아파트보다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로 투자로서는 이 아파트를 그렇게 추천해드리기가 어렵겠죠? 네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네, 혹시 그 금호 삼성 레미안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쪽 얘보다는 걔가 낫죠. 금호가요? 아, 그럼요. 얘보다는 걔가 훨씬 낫죠. 그쪽에. 일단은 수요청 자체가 거기는 강남권의 접근이 워낙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권 접근에 가까운 사람들 또 네. 서울 전체로 보면은 중앙 쪽이잖아요. 네네, 중심 네네. 쪽이잖아요. 네. 얘는 어쨌든 저 북부 쪽에 변두리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청이 그만큼 적죠. 그리고 또 하나만 멀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 중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라면은 서울에 온다면은 강남이나 한강변 쪽 중심으로 했던 중심 쪽으로 관심이 있지 변두리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고로 수요청이 그쪽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대도 훨씬 높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가치 측면으로 지켜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좀 살펴봤을 때 생각하셨던 대로 그 금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이사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 번호 02-6007-8336번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예, 제가요, 부평구청 앞에 있는 네. 대명빌리온 오피스텔 두 채를 갖고 있어요. 네. 이제 하나는 전세주고 하나는 월세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향후 전망하고 제가 이제 임대차 4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쯤 팔아야 되는 건지, 물론 4년 이후에 파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19년도에 분양받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평구청역 인근에 대명 어떤 오피스텔이었죠? 대명벨리온. 대명밸리온 오피스텔을 두 채를 네. 분양을 받으셔서 한 채는 네네. 전세, 한 채는 월세를 이렇게 놓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리고 네. 예, 바쁘신데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그래서 팔면은 네. 이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관심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파트까지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 우선은 세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예. 네. 근데 오피스텔이 그게 집으로 주거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은 들어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정확도가 떨어져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잘 연락 주셨어요. 저희가 정확한 상담 드릴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우선 하나 봅시다. 우선 이 오피스텔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가치 판단부터 좀 해봅시다. 네네. 이게 우선 크기가 몇 평 정도 돼요? 1.5룸인데 평수로는 9평으로 알고 있어요. 예, 1.5룸이군요. 네네. 분양가는 얼마 받았죠? 분양가가 30층은 2억 4백 받고 2억. 17층은 천천히 2억 2억 400. 2억 4백. 30층은 그리고 17층은 1억 9,700 받았어요. 1억 9,700 받았고. 네네. 자, 전세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인가요? 전세는 한 채는 1억 6천에 났고요. 예. 한 채는 천에 60만 원에 월세 받고 있어요. 천에 60이군요. 네.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세를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이 갭 투자의 갭이 한 4천 정도 된다, 그죠? 예. 대충 4천 정도 되잖아요. 네. 4천 정도 되고 월세를 넣는다고 봤었을 때 천에 60이면은 대충 한 3%는 조금 넘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3% 조금 넘는다. 자, 네. 수익률하고 갭을 봅시다. 첫째, 갭이 4천으로 1.5룸이다. 자, 서울 시내예요. 네. 더블 역세권에 1.5룸이 2억 한 2억 4천. 전세가 2억. 그래서 4천 갭 투자가 있다. 크기는 당연히 여기가 8평인지 9평 되면 요거는 조금은 한두 평 적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물건이 있다면 딱 보더라도 얘가 좋을까요? 부평이 좋을까요? 서울이 좋아 보이죠? 그렇죠. 왜 무조건 그렇게 서울이죠. 좋아 보일까요? 서울은 이런 오피스텔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1인 가구잖아요. 네, 그렇죠. 또는 자금력이 좀 부족한 형제나 자매끼리 아니면 신혼부부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몰려드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네, 그렇죠. 예. 예. 서울은 20살 되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으로부터 들어오죠. 네. 매년. 부평역에 매년 몰려오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가 트리플 역세권이라서. 역은 맞는데 네. 실제로 몰려오는 걸 보시라고요. 몰려오는 걸. 서울 안에처럼 이렇게 몰려오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서울 안에는 매년 재수생들이 서울로 들어오죠. 매년 공무원 준비생들 서울 들어오죠. 그렇죠. 매년 직업 훈련을 하는 사람도 서울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역세권 중심으로 제가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 오피스텔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가 경기도 역세권에 오피스텔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는 서울이에요. 그렇죠. 경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더라도 경기권에서는 갈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데 가격을 봤더니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네.
이거는 저희 기준이에요. 더블 역세권에서 제가 지금 우리 고객들 추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축인데 그럼 이 정도 있다고 하면 굳이 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가치 판단으로 장기적으로는 서울 쪽으로도 지금 현재 모자라는데 계속해서 서울 쪽으로는 사람들은 매년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매년 여기 부평구청역으로 일부러 매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어떤 이유는 없고 그리고 가격을 봤더니 얘도 가격이 나쁘지는 않는데 서울하고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보다는 서울 쪽이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왕 두 분- 분양받은 거라서.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 두 채를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어요. 네. 내게 되면 아파트 한 채는 지금 팔 때 내가 임대 사업자를 했는 게 몇 채가 갖고 있더라도 요 아파트 한 채는 1가구 1주택이 돼요. 아, 1가구 1주택이요? 네. 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지금 팔아도요? 예. 아, 이게 몇 년 그래요? 됐는데 아파트. 아파트를 제가 재건축을 산 거거든요. 지금 재건축 들어갈 건데 산 지가 4년 됐어요. 아, 그러면은 뭐 아니 기존에 물건을 샀어 재건축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요.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1가구 1주택으로 해당 사항이 돼요. 아, 그래서 이거는. 팔아도 괜찮구나. 그게 왜 그렇게 헷갈리냐면은 정부가 말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가져가는 물건은 내 집 하나 있으면 이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평생 1가구 1주택 해주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작년 만에 은근슬쩍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은근슬쩍 빼서 이걸 1가구 1주택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국민들한테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멘붕이 왔죠. 지금 정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법에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아, 자료가 있어요. 그래요? 내용을 보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 저희들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막 질의하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법적으로 다시 집어넣어놨어. 아, 여기 그게 1가구 언제 1주택 시행된 받게끔. 거죠, 그러면? 예? 법적으로 다시 집어넣은 게 언제 시행된 거예요? 그 전 날짜 몰라가지고. 자체를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집어넣었다기보다는 이게 있으면 이거는 다주택자로 본다 했는데 그런 종전에 있던 그 규정에서 임대사업자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1가구 1주택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